30대 남성과 70대 여성. 모든 사회적 관점을 초월하는 예상치 못한 로맨스. 열립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로 오세요. 거리에서 들리는 발소리. 소음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순옥의 집은 72세 여성의 평화로운 집. 슬림하고 심플하며 조용함. 아파트. 외벽은 바랜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사라진 것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의 색깔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가구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끝났어요. 수옥은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습관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아름다운 날씨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흐릿했다. 나는 손목에 찬 차가운 시계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에게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일상생활도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아침 식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주방에서 기계적으로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나는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 시작이다. 수옥은 그것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났다. 차갑게 보관된 조각. 차가운 커피를 마실 때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녀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다르다.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상생활조차도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끝난 것 같습니다. 선욱은 방금 남편과 헤어졌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난 후 매우 외로웠다. 그는 갑자기 병이 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만 했습니다. 비록 아주 조금이었지만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옥은 매우 남편과 멀어질수록 공허함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과 내 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매일. 그 후에도 선욱의 일상은 계속된다.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갔다. 제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는데 그녀는 항상 저를 혼자 두세요. 저는 그곳에 살고 있고 그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결 없음, 교환 없음.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데 익숙해졌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당신은 그들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입니다. 가끔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겪었고 아이들도 아직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끝났어. 저는 바쁘게 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옥이 갑자기 제가 계획했던 시장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할까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채팅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들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면 불편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왔고 나는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수옥은 오랫동안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 책을 다르게 읽어보세요. 고양이를 돌보고 책을 읽는 것 외에도 특히 한 가지. 모두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은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글자가 눈앞으로 흘러가지 않고 무엇을 읽고 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수호가 나는 책을 닫고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나는 가끔 그것을 보는데 수옥이 창문을 엽니다. 나는 바깥을 내다보니 세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다니며 일하러 간다. 나는 바쁜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들과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을 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사람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들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세계에서만은 아니다. 안전히 계세요. 나는 수옥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점차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익숙해졌다. 살아가면서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수옥이는 가끔 군중 속에 나타난다. 나를 아는 사람 있나요?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측은 언제나 헛수고다. 다 끝났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도 그걸 궁금히 여겼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을 느낀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런 독특한 습관이 유지되면서 순옥은 점차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가운데도 수옥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필요 없어요. 매일 필요해요. 그저 내가 유지하는 일상. 가끔은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계속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녀도 내 마음을 식혀준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걸까? 매일 질문을 보내지만 답변을 받지 못합니다. 감옥은 오직. 나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아직도 한 줄기 빛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불이 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불가능한 것. 이 습관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사라졌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바로 35세의 이민석입니다. 그는 매우 남자다워.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어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외모가 누구보다 돋보인다. 잘 다듬어진 머리 스타일은 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매우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매니저인 민석이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상으로 돌아가다. 그의 일상생활은 그저 반복일 뿐이다. 무겁고 기계적인 물건이에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나를 깨운다. 나는 일어나서 차를 씻을 준비를 했다. 그것은 하루로 시작되었지만 민석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다시 느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나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갈망. 인생은 진지하다. 저는 오랜만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3. 매일 아침 기계 및 도구 사무실이 문을 엽니다. 저녁까지. 그곳은 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석이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외로움이 나를 이끌었다. 제 동료들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장 회의는 종종 피상적이다.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민석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는 항상 자신이. 사람들이 옆에 숨어도 그는 언제나 밝게 웃는다. 안녕하세요. 그걸 보냈을 때도 민석은 여전히 괴로워했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가끔 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답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나는 이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민석이는 사무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며 외로움을 더 느꼈다. 저는 직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회사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놀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불필요한 대화. 조금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내 파트너. 나는 민석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다. 저는 여기서 혼자 식사할 거예요. 그는 답변 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먹는 것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민석이의 간단한 밥그릇, 라면, 가벼운 샐러드 같은 거죠. 시간을 내세요. 보냈지만 그는 식사를 받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조용한 공간에서 식사할 시간을 가졌다. 영화 산업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는 서둘러 떠났다. 시간을 흘러가게 하고 잠시 외부 세계와 소통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자 민석이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는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결국 그는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고 나는 마음이 텅 빈 채로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아무리 바쁜 이민석 씨였더라도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면 피로감이 몰려왔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석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프로젝트가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요점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의에 주의를 기울여도 참석할 수 없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거기에 앉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 동료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활기찬 대화에 민석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 그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연은 내부로 침투할 수 없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민석이는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혼자 앉아 돌아왔다. 키보드에서 울림이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널리 퍼져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방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울려 퍼졌습니다.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의 반복. 민석이는 일상생활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피곤함을 느꼈고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모님이 원하던 길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더라도 일상은 피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감옥처럼. 민석이가 부모님께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열고 싶은데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그게 부모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겪는 압박이에요. 어느 날 민석이는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 내가 원하는 건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색인.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피를 위해서인가? 걱정은 했지만 걱정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외로움은 그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켜는 것을 기뻐했다. 채널을 돌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자 민석이는 더욱 외로워졌다. 그는 그것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 걱정한다. 그는 홀로 버려져 있었고 나는 천천히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커피숍에서 나를 보았어요. 그는 수능을 만났을 때 사람들과 교류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감정.
이해합니다만 그 별개의 삶 속에서 탈출구는 아직 멀다. 이처럼 이민석의 내면적, 외면적 고립은 세상과의 단절을 심오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량, 고립감 확대 및 이는 그의 복잡하고 자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날부터 민석과 수옥은 자주 만나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을 때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석이는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나무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나에게로 끌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선옥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과 차분한 말은 그를 오랫동안 사로잡을 수 있다. 따뜻한 전선과 유사하다. 수옥이도 민석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아이들과 둘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가운데 민석은 다르다. 나는 그가 젊고 활기차다는 것을 느꼈고 선옥이의 마음이 그녀도 모르는 어딘가에 열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 민석이와의 대화는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나는 선욱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에만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금방 잊을 수 있다. 그들은 마치 방금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와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점점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두 분 모두에게 깊이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민석은 주에 깊게 관찰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어릴 때부터 말을 시작했고 민석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 말을 잘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나요? 저는 항상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도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선욱은 살아남았다. 묵념의 1분. 그는 자신이 겪은 일로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고통이고 당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다르게 느껴지네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수옥이는 민석이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다 듣고 난 후 나는 그에게 응, 나도 라고 말했다. 선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남편은 이성애자인데도 여전히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바빠졌고 마침내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탈출했어요.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독특한 존재이다. 선옥은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눈은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기억하세요. 커피잔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광경을 본 민석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신의 인생도 이런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전히 느꼈고 그 고통도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전해진 것인데 민석이가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가벼워졌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부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침묵을 지켰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이의 말을 들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저는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해왔다고도 말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무언가를 느꼈다. 몇 가지 변경사항이 진행 중입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탈출하다. 나는 무덤처럼 외로움 속에 살았고 당신의 가슴에 묻어둘수록 외로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외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요. 선욱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서로를 상처 입히곤 합니다. 서로 상처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석은 선욱에게 내가 너한테 물어봤고 내 상처를 너한테 공유했어. 듣고 싶어 라고 말했다. 선욱이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녀가 고통을 느낀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홀로 남겨졌고 그 고통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이 고통을 민석이와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공유한다고 했잖아. 치유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각자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고통을 공유합니다. 민석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옥 역시 자신의 감정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 상처를 공유합니다. 그게 위안이 되었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민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애는 이제 괜찮아. 내 눈이 그 애를 들여다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깊이 되찾고 싶어. 수는아.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저는 동의했지만 지금은 제가 자신을 인식하고 너무 많은 일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을 잃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대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수업에 갈 거예요. 더 특별한. 그는 그녀와 대화하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와 수욱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외부의 압력입니다. 사회적 관점, 특히 개인적 관점,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그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민석이는 아직도 부모님께 그 나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느꼈다.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가 정착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를 늘 바랐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나는 속이 답답했다. 나는 민석이의 마음속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 소원은 바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부모님을 데려와서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내가 만들었죠. 민석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 과거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께 보내시나요? 당신은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떴을 거예요.
내가 그 나이에 너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말했잖아.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처음엔 부모님이 민석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할 거라고 하시는 걸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했고 그 말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남자와 연애 중인데 그의 부모님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깊이 상처받은 마음. 그는 그것을 뒤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반면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르죠. 그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보호되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개인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 만난다. 선택할 사람은 수능이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민석이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는 그를 보호하고 싶다는 말을 잠시 잊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부모의 의무를 다할 수 없어.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맞는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그러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귀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반대하셨습니다. 민석은 점점 강해져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하면서 갈등의 힘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항상 민석이를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 그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일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싫어요. 나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봅니다. 민석이의 부모님도 그와 함께 교실에 계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려면 나는 그 여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당신이 잘 살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아니, 난 아직 어려서 감정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부모님은 항상 민석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민석이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요. 대학 입시가 없어서 민석이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점차 바뀌어 갔다.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녀는 이 사실을 민석에게 알렸다. 민석아, 너의 부모님은 너의 반대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사회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옥은 과거이고 그들의 고통이 당신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녀가 항상 과거에 있었고 과거에 숨겨진 상처를 겪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민석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선욱이 말을 하자 민석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이 관계를 잠시 중단해야 할까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민석이의 긴장된 음성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로 인해 이 관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와 가족의 기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그 노부인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호기심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도 민석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피하다.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걱정을 공유하지만 대화 중에 절차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민석은 낙담하게 된다. 민석이 말했다.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있어요. 그는 강의에 참여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외부의 압력과 비판이 그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민석은 생각했다. 이 관계가 정말로 선욱과 나의 관계인지 궁금하다.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그는 자신의 심장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고, 나는 싸워야 했고, 싸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저는 혼자 갔고, 민석이는 반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만남이 깊어질수록 나는 계속 궁금해졌다. 저는 부모님과 사회의 반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동료들의 불쾌한 시선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날이 갈수록 민석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밤까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더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켰습니다. 태양의 애정과 시선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민석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잊혀진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새로운 에너지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편안함. 그녀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지만 순옥이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민석에게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왜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엄격하신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고립에서 나온 민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는 민석의 미래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루 동안 선옥과 민석을 대신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석이 수옥이의 집에 찾아온다. 두 방문객은 몇 주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민석은 계속해서 선욱에게 다가간다. 선호가, 나는 부모님께 다투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커졌으며 갈등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옥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민석의 상태를 이해했다. 게다가 그녀는 그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대와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선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민서에 따르면 저는 부모님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신에게 더 큰 압박감이 생기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고통과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옥은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푸르지만 수옥의 마음은. 이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형. 나는 화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지원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나요? 선옥,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힘들 뿐이야. 나는 민석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둘 수 없어. 선욱이가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선욱이 진심을 담아 일을 했다는 걸 알기에 슬퍼하고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묻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민석이는 나무인 셈이죠. 나는 떠날 수 없어. 그는 부모님의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가치가 커진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선우야, 나도 그 생각해봤는데 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진짜 당신이 내 곁에 필요해요. 내가 전에 살아온 방식은 틀렸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선욱이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사회와 부모님의 요구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선욱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민석이는 그녀를 선택했다. 그는 부모님과 화해했고 바다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는 기대의 부활이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만들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수옥이가 그녀의 마음을 가져갔기에 그녀는 민석이를 안아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민석이는 나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더 이상 부모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 당신은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가고 싶다.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해요. 수옥이 그렇게 말하자 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이제껏 선욱을 사랑해왔지만 사랑은 부모의 관계와 같아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야. 선욱은 자신이 옳다고 걱정하며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하고 당신만의 방식대로 행동하세요. 어느 날 수옥은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다가 우연히 민석이를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공원은 매우 한적합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혼자 산다. 나는 민석이가 비를 피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민석이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밝았습니다. 미소 대신 고통과 외로움만 있었습니다. 수옥이 눈 깜짝할 새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얼굴에 보이는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 역시 아팠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선욱은 민석에게 자신에게 감정과 예감이 있어서 아직도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한다. 오랜만이에요. 민석이 수줍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았다. 뭐 하세요? 나는 잠시 침묵한 뒤 괜찮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녀와 목소리가 같고 그들의 고통은 엄청나고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후에 민석이가 나에게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셨고 제 삶이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선옥은 심호흡을 한 뒤 그렇게 말했다. 그와 함께한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순옥은 민석이 외로움을 느낄 때 하는 말을 이해한다. 듣고 나서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 부담이 될까봐.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긴장할 거예요. 민석이는 그 말을 듣고 선욱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알지만 선욱이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요. 나는 선욱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도 알아. 그 이유로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보낸다. 당신 주변에 있는 건 힘들고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감정, 나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많은 의미를 갖더라도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그 길은 아마도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은 남아있다. 민석은 부모님의 요청을 따랐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수옥 역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시간은 결국 그들 사이에만 머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항상 더 깊게 새기다. 이야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유해주세요.